네, 여러분 6주차 두 번째 강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문장 구조에 따른 비문까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세 번째, 통사적 단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문장이 다 완결이 됐을 때 문장의 구조적인 단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사적 단계, 전반적인 단계에서 의미가 잘 연결이 되는가를 기점으로 좀 문제가 없나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는 조사를 잘못 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조사가 말 그대로 그냥 문장 표현 뒤에 붙어있는 도움을 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여길 수 있는데 조사의 사용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문장의 어떤 결이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소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사 사용이죠. 한번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는 조사의 오용인데 그들은 기차가 지나가면 손으로 흔들고 나였다. 손으로 뭐를 흔들어? 그치? 손으로 뭘 흔든 게 아니라 손을 흔들었겠지.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가 아니라 그들은 기차, 만약에 이걸 손으로를 쓰고 싶으면 손으로 깃발을 흔들곤 했다. 뭔가 이렇게 뭐를 흔들다라고 하는 그 앞에는 목적격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손으로 흔들곤 하였다니까 이게 손을 흔들었다는 얘기겠지? 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차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곤 하였다. 로 고쳐야겠죠. 자, 이거는 그래서 조사의 사용. 예, 잘못 쓴 경우고, 이제 이번 문제 보세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문법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한국어 문장은 주술, 호응이 맞으면 다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걸 몇 번 강조하기는 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어와 그 주어가 받을 뒤에 서술어가 말이 되면은 크게 비문이 나오지 않아요, 한국어.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죠. 우리가 영어 문장 볼 때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최근에 외국어 영역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영어 문법 잡을 때는 동사 굉장히 열심히 잡죠. 이 문장의 동사가 뭐야? 그래서 동사가 맞는지, 뭐 시제가 맞는지, 경우가 맞는지, 뭐 이렇게 동사의 활용이 맞는지 동사를 중시하는데 한국어 문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두말의 여지없이 주어입니다. 주어 잡으세요. 주어 봐봐. 그러면 이번 문장 예시의 주어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막 낙서를 해놨더니 낙서를 지우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인류는 그렇지. 주어는 보통 뭐로 끝나요? 은 아니면 는으로 끝나죠. 그래서 은는이 들어간 게 그 문장에선 주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피워갖고 새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수님 맞는 것 같은데요? 봐봐. 인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피워갔다. 맞아. 근데 뒤에 이 인류는이 받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맞는데 그러면 아직 인류는이 할 일이 안 끝난 거야. 이 주어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인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피워갔다. 근데 여긴 갖고니까 and로 그럼 인류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 갖고 새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인류는 그러면 여러분 중간 거 다 날리고 말이 되나 볼게요. 인류는 새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문이죠. 인류는 이루어지게 된 게 아니라 인류는 새 사회로 인류는니까 인류가 주어야. 그럼 이해하시죠? 주어가 뭐야? 얘가 이 문장에서 뭘 하는 주체야. 그래서 주어인 거잖아.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안 되지. 뭐가 되면은 목적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하는 대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인류는 그러면 새 사회로 그렇지. 해야죠. 인류가 해야죠. 그러면 이 문장이 말이 되도록 고쳐볼게요. 인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피워갔고 새 사회로 이행하였다. 인류가 스스로 이행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류라는 주어가 앞에만 살아있는 거라면 말이 됩니다. 근데 새 사회로 이행한 것도 인류가 되겠지. 우리가 그건 통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새 사회로 이행하였다가 돼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느냐. 한국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문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쓴 글을 한국어로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쓴 글에서 이게 비문이 안 나오려면 여러분 교수님 너무 생각보다 많은 거 생각해야 돼요. 뭐 앞에 단어 선택에서도 별거 다 생각해야 되고 문장 구조 생각해야 되고 통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일단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주어, 서술어, 호응이 맞는가? 주술, 호응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수식어가 정확한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아이고 포인트가 그쵸? 수식어 오용.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봐봐. 언어에 내재된 규칙을 문법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이러한을 붙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을 나는 빼줬으면 더 좋겠긴 해요. 그냥 여러분 봐봐. 언어에 내재된 규칙이 문법이죠. 그냥 그렇게 쓰면 되지. 근데 굳이 이제 이러한을 너무 쓰고 싶은데 언어에 내재된 규칙을 문법이라. 근데 이러한이 뭐야? 이러한 언어에 내재된 걸까? 아니면은 이러한 언어에 내재된 규칙일까? 지금 설명이 좀 헷갈리죠? 제가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 친구는 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이 문장이 수식어 오용이죠. 왜? 내 친구는 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내 친구는 나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내 친구가 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게임을 좋아해. 근데 내 친구는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해. 아니면 역으로 내 친구는 친구인 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해. 자,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문장이 아닌 거죠. 이게 수식어를 어떤 수식어를 받아야 되는지 나보다 덜하는 게 게임인지 아니면 뭐 친구인지 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수식어 오용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이러한 언어인지 아니면 이러한 언어에 내재된 규칙인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말이 되도록 하려면 사실은 이러한 언어는 아니겠죠. 여러분 언어에 내재된 규칙을 다 문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옮겨? 규칙을 이제 이러한을 규칙 앞으로 옮겨. 언어에 내재된 이러한 규칙을 문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이러한이라는 게 받는 게 규칙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크게 특별한 맥락이 없다면 모든 언어에 내재된 다 규칙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의 위치, 이 수식어의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가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가 어디냐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근데 우리가 사실 맥락에 말을 할 때는 다소 이렇게 모호한 말도 맥락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도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와, 내 친구는 나보다 게임 더 좋아해. 막 이러면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나보다 더한 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상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데 글 자체로만 내 생각을 완전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4번. 호응관계의 불성립. 이거는 시제인데 우리가 보통 시제다라고 하면은 제가 포인터를 또 잊어버렸어요. 네, 여기 있네요. 시제다라고 하면은 영어만 시제를 신경 쓰는 줄 아는데 한국어도 당연히 있죠. 예시를 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앞으로잖아. 이렇게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나가는이니까 나가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жил머지고 나가리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나가면 안 돼. 앞으로 나갈 거야. 우리는 앞으로가 붙었으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만약에 나가는을 살리고 싶으면 앞을 현재.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써주던가 아니면은 앞으로라고 미래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나갈. 이라고 고쳐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라는 시제를 살리고 싶다면 뒤에 나갈로 고쳐주고 아니면 나가는은 살리고 싶다면 현재로 고쳐주고 이거는 이제 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자, 그래서 시제 이런 시제의 문제도 우리가 뭐 내일은 이렇게 예상하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온다거나 어제라는 시간 아니면은 이제부터 비로소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성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서술어가 그 앞에 붙은 시간성과 관련된 것과 잘 호응이 돼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는 거의 실수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좀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많이 틀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64페이지. 피동남. 제가 아까 한국어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피동과 사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자마자 여기 바로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예시가 나왔네요. 우리 교재에서 피동을 쓰고 있나 보지? 단순히 TV 시청자 모임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안목 있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TV 시청자 모으기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안목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자, 단순히 TV 시청자 모으기만 급급해하지 말고 안목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그런 맥락이겠지.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환경에서 TV 시청자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통해서 TV 시청자를 모으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 거지. TV 시청자 모으는 게 다가 아니라 질을 향상시켜서 이 TV를 통해서 안목 있는 사람이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TV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TV 그러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 TV와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자, 이런 맥락으로 써야지 의미가 있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 TV 프로그램이 얘네들을 만드는 거지 얘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얘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지.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동을 남용해서도, 근데 피동 남용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되거나 당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능동 표현으로 다 바꾸시는 게 좋죠. 자, 6번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생략. 아시아계는 한자 문화권이어서 무역이나 국제교류시 배우기가 쉽고 이해하기도 편리하다. 아시아계는 뭐 할 때? 아시아계는 한자 문화권이어서 무역이나 국제교류시 배우기 누가 뭐를 배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문장 구성 성분이 빠져 있는 거죠. 아시아계는 한자 문화권이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누가 뭐를 배우는지에 대한 학생들이 또 뭘 배워? 학생들이 무역 언어에 대해서 무역이나 국제교류시 뭐를 배우기가 쉽고 나는 이거는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든 말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무려 2개만 빠져 있어가지고 아시아계는 한자 문화권이어서 학생들이 무역이나 교류시에 기본적인 용어를 배우기가 쉽고 뭐 용어를 배운다거나 뭐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교류시에 서로 뭐 중국어를 배운다거나 같은 서로의 어떤 언어를 배우기가 쉽다 뭐 이런 내용이겠지. 지금 대충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랬을 때 같은 한자 문화권인 경우 뭐 중국과 우리나라랑 뭐 일본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에 여행을 가보신 학생은 알겠지만 가끔 한자 표기가 돼 있어서 대충 이게 어려운 한자는 모르는데 2개 한 이자가 2개란 뜻이구나. 남쪽이란 뜻이구나. 북쪽이란 뜻이구나. 저거 뜨겁다는 뜻이구나.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한자 문화권이어서 학생들이 무역이나 국제교류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가 쉽고 이해하기도 편리하다. 뭐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다 빠져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주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빼먹는데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아는 거야, 정보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생략해도 말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빼는데 봐봐. 글을 쓰는 나는 알지만 보통 독자는 글로만 메시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주어, 목적어 같은 중요한 것들을 다 빼버리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 하면서 한참 버벅댔잖아요. 그만큼 정확하게 필요한 문장 성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 성분으로 좀 이제 나머지 뭔가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은 안 써줘도 무방하지만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비문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에 주의를 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유형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2장에서는 좀 이제 비문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지금 이런 비문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야. 여러분, 교수님 설마 저렇게 모국어인데, 제가 타고난 언어인데, 뭐 외국어도 아닌데, 설마 비문을 저렇게 많이 쓰겠어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 그럼 이런 비문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책에서 간단하게 방법을 3가지로 딱 정리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수원대학교가 교재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가끔 다른 학교 강의 갈 때도 있는데 다른 학교도 우리 수원대 교재를 좀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 문법 부분은 정말 정리가 너무너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일단 딱 주의해야 될 거. 저도 근데 이 부분은 동의해서 다른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문의 유형은 되게 많았잖아. 지금 비문의 유형만 앞에서 정리한 게 6, 7, 8, 9, 10, 11, 12, 14개였어. 그러니까 단어 선택 단계부터 해서 문장구조, 통사 이렇게 해서 총 14개 종류의 비문을 교재에서 정리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비문의 종류와 가지수는 이렇게 많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은 비문이다 하더라도 이거를 쓰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게? 여기 지금 이 3가지야. 여러분들이 이 3가지만 주의해도 크게 비문 안 쓸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신해요. 그럼 뭐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통 이제 별 5개 줘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 이번에 에세이 쓸 때 제가 중간과제,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해서 우리가 이제 과제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에세이 쓸 때 주의해야 될 건 절대 문장 길게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가 진짜 뭔가 침이 마르도록 이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문장을 길게 쓰면 앞에서 언급했던 14가지 비문 중에 비문에 걸릴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져요. 단문 위주로 쓰세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생각만 담는다.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기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필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의 문장에 여러 생각을 다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의 문장인 하나의 생각만 담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린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막 그 유명한 우리 앞에서 우리 고전 읽기 몇 주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막 유명한 작가야. 근데 글을 너무 잘 써. 나는 문장력이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아니라면. 근데 보통은 아니지. 저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문장을 길게 쓰면 비문일 확률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좀 읽어볼게요. 주요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3자리 서술어를 가진 문장이라 하더라도 길지 않다. 그러나 주요 성분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을 쓰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식어를 첨가하거나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첨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글이니까 글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막 이것저것 당연히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그냥 걔는 서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똑바로 바람이 부는데 한쪽 다리로 똑바로 어떻게든 버티려는 듯이 망가님을 쓰고 써 있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명확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는 것과 문장을 길게 쓰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묘사한 거를 짧은 문장으로 다 끊어 써도 돼. 근데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하고 세세하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세하고 세세한 걸 한 문장에 우겨넣지 말라는 거죠. 다 끊었으면 되지. 이 또부터 보세요. 긴 문장은 독자가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너무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가능한 한 짧게 쓰는 것이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문장은 길어야 50자 정도로 하는데 한 문장이 한 가지 개념만을 사실만을 진술한다면 그렇지. 한 문장에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문장이 한 가지 개념이나 이것만 진술해라. 여러 가지를 쓰지 마라. 그래도 충분하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등 주요 성분이 한 번씩만 나오는 문장이라면 한 번씩. 내가 한 주어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묘는 있지. 제가 이 PPT 영상을 만들 때는 페이지를 앞으로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3페이지 교재 있으실 테니까 63페이지 보시면 일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피워갔고, 근데 여기서는 이 주어가 또다시 반복되는 거야. 제가 하나의 문장인 하나의 생각만 담으세요 라고 했는데 얘가 아닌 거지. 이 주어로 계속 그냥 약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주어를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피워갔고, 인류를 다시 쓰고 싶지 않은 거지. 새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되니까 뒤에 비문이 나온 거야. 새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가 돼버린 거야. 여기서 끊어줘야지. 인류는 농경과 목축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를 꽃피워갔다. 그리고 인류는 새 사회로 이행할 수 있었다. 아니면 새 사회로 이행하였다. 한 번 더 써주면 되지. 그리고라고 그냥 뒤에 아니면 그리고 안 써줘도 돼요. 그 다음으로 인류는 새 사회로 이행하였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든 인류를 살리고 싶으니까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붙여 인류는 새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어색해. 인류는이라는 주어가 이렇게 붙으면 어색해지는 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인류는과 뒤에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문장이 길어졌을 때의 오류가 여러분 이렇게 명징하게 드러나죠. 자, 그러면 문장을 길게 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에세이 쓰실 때 한번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처음에 에세이를 쓰면서 완벽한 문장을 쓸 수는 없지만 이번 에세이에는 길게 쓰지 말아봐야지. 문장을 좀 짧게 핵심적으로 써봐야지 이번에 훈련해봐. 이번 미션은 문장을 짧게 써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훈련을 해야 글쓰기가 늘겠죠. 자, 두 번째, 또 비문을 예방할 수 있는 앞에서 무려 14개의 비문이죠. 무려 이렇게 많은 비문을 예방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방법은 난삽한 문장을 쓰지 말 것. 사실 이거 1번이랑 유사해요.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조금 정리를 해서 봤잖아요. 그랬을 때 1번과 2번은 관련된 내용인데 난삽한 문장이 뭐냐면 요거 교재에 있는 거 좀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글쓰니까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독자가 알 수 없다면 그 문장은 좋은 문장일 수 없다. 당연하죠. 여러 문장의 접속,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 문맥에 맞지 않는 조사의 사용, 널리 쓰이지 않는 단어의 사용 등은 문장을 난삽하게 만든다. 여러 문장을 접속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 때. 그렇지. 이것도 문장이 길게 쓰면 난삽해지죠. 그러니까 2번은 난삽한 문장을 쓰지 말 것은 1번을 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조사, 어미, 부사, 지시어 등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들 자체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핵심적으로 이 문장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뭐지? 가 모호해지지. 우리가 여러분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오히려 여기서 핵심적인 정보가 뭐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해도 문장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조사. 특히 격조사를 잘못 사용하면 문장 성분이 달라지게 된다. 부사어가 목적어로, 보어가 부사어로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게, 특히 예컨대 전문용어 은어, 우리 앞에서 예를 하나 들어봤죠. 막 과도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그럴싸하게 쓰려고 약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지식을 자랑하는 거지. 국제적 네트워크, 비정부, 국제시민연대 막 이렇게 계속 과도하게 나열을 하거나 정보량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이런 것도 오히려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모호하도록 만든다. 문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와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런 우리 이거 피수식어와 수식어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앞에 봤죠. 이러한 언어의 내재된 규칙을 문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법이겠지. 그래서 이 언어에 내재된 이러한 규칙을 문법이라고 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과 뒤에 있는 이러한이 받아야 되는 그 수식어가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수식인지 필요한 수식이 아니면 빼주고 유행어 아니면은 이렇게 과도한 설명의 반복. 여러분들이 가끔은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과제를 쓸 때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막 그렇게 쓸 때가 있어.
같은 말을 또 하거나 또 하거나 이제 저한테 교수님 저는 이런 글쓰기가 힘들어요 라고 저한 이제 좀 얘기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교수님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라고 하는데 분량보다 여러분 만약에 분량은 줄어도 상관없어. 근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 완성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느니 차라리 짧게 쓰는 게 나아요. 아니면 새로운 얘기를 쓰면 돼요. 계속 그걸 어떻게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완전히 다른 얘기를 쓰거나 아니면 글이 좀 짧아지면 안 돼. 내가 같은 얘기를 반복했을 때는 어떤 인상을 주냐면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글에 대한 글쓴이에 대한 신뢰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사람의 지식적인 기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난삽하게 길게 쓰지 말고 꼭 필요한 수식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쓰지 말고 과다하게 허세스러운 그 정보 아니면은 나의 지적인 부분에 대한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쉽게 편안한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게 훨씬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함부로 빼거나 넣지 말 것.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문장에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예시를 들어봤던 그겁니다. 문장 성분에서 이제 너무 생략이 많이 됐던 거 아까 그 통사에서 마지막 6번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생략이 나왔던 거지. 아시아계는 한자 문화권이어서 무역이나 국제교류시 배우기가 쉽고 이해하기도 편리하다. 누가 무엇을 배우는지 없이 진짜 핵심, 누가 무엇이라는,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라는 핵심이 빠진 상태로 막 이렇게. 근데 문장에서 빼버리면 비문이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빼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필요가 없는데 제가 얘기했죠. 접속부사라든가 아니면 수식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 너무 복잡하고 과장되게 막 넣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게 나열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좋은 문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문장을 그냥 왜냐면 나는 내가 쓰는 글이니까 나는 내 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문장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넣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장은 함부로 넣거나 빼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필요한 구성 성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거 군더더기다. 이거는 없는 게 낫다. 라고 하면 과도하게 우겨넣지 않는 거. 결국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우리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2번, 3번 다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 번째 에세이 과제할 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문장 어떻게 써라? 그렇죠. 길게 쓰지 않는다. 문장은 짧게. 이번에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나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어떻게든 쓰고 싶은 말이 많아도 나눠 쓰고 짧게 써봐야지. 그랬을 때 기존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이제 보고서 쓸 때라든가 뭐 이렇게 글을 썼던 여러분 기존 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잘 읽히고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시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이거를 다음 주에도 나갈 거기 때문에 아직 뒤에 분량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 주는 67페이지부터 나갈 겁니다. 오늘 67페이지부터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좀 예시를 들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3장부터는 문장에 대한 어떤 예시 같은 것들로 같이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중요한 거는 오늘 다 했어. 제가 앞으로 요거 글쓰기와 자기 표현 파트 1, 뭐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렇게 한 4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파트 1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중요한 문제점들 앞에서 한 16가지로 정리를 했고 자 14가지였나?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이렇게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비문의 경우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죠. 장황하고 길고 막 늘어지게 쓰지 않을 거. 한번 짧게 쓰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비문의 그런 실수들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거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67페이지부터 마저 나갈 건데 오늘 과제는 교수님 이제 고전 읽기 할 때는 고전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떤 수행 과제를 하게 되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과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 주 과제는 제가 과제란에다가 그 한글 파일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PDF 파일로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릴 건데 이번 주 과제는 제가
다른 학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학생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썼던 글 몇 개를 중간중간에 좀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학우들은 어떤 비문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비문들이 있구나, 오늘 같이 비문의 유형 몇 가지 살펴봤고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도 좀 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비문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몇 개 고쳐볼 수 있도록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나가면서 학생들 받아봤을 때 학생들이 써서 냈던 글 중에 익명으로 몇 개 제가 편집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몇 개 빨간색으로 고쳐놨거든요. 여러분들도 과제를 하실 때 첫 번째 문항에 제가 한두 개 정도 고친 것처럼 문장마다 어떻게 고쳤을 때 잘 읽히는지, 혹시 조사라든가 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고치는 방법이 없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하면 다른 사람 글이니까 다른 사람 글 고치면서 나도 이런 실수 종종 하는데 나는 이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좀 감도 잡아보시고 또 다른 학우들 글 첨삭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학생들 글 첨삭을 해주듯이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막 남의 이제 어떤 거리두기가 된 상태로서 남의 글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지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구성 성분들 개선하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고쳐보시면 됩니다. 과제 받아보시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1번 문항만 앞에 한두 줄 정도 예시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번 문항 나머지들도 여러분들 제가 고친 거 다가 아니라 1번 문항 나머지들 그리고 2번, 3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을, 만약에 어떤 문장은 교수님 이 문장은 틀린 게 없어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 문장은 뭐 넘어가셔도 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편집을 해놓은 거에 보면은 대부분 문장들이 조금씩은 수정할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문법상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독성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잘 읽힐 것 같아 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옆에다가 붉은색으로 수정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 3문장, 그러니까 3문단이죠. 3문제 정도 제가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놨는데 이번 주에는 그걸로 수행과제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재밌을 겁니다. 막상 해보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1차시 영상, 2차시 영상, 긴 영상 2개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걸로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67페이지부터 나가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과제도 잘 체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편안하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신 다음에 다음 주 수업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